반갑습니다. 한 5일 전에 이 총무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꼭 좀 해달라고 그래. 어떤 이 유명하신 분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여건도 안 되고 또 제가 살기를 예천에서 계속 살았을 것 같으면은 좀 그런 걸 할 준비도 되겠는데 대전에서 한 40년 살다가 예천에는 지난해 12월 8일 날 내려왔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서 제가 경험했는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사는 선비의 생활 모습이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제가 대전에서 예천에 내려오니까 우리 큰형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큰형님이 예천 유림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유림 쪽에 계신 분은 형님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제가 있을 때 너도 여기 예천에 왔으니까 한학 공부도 하고 한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천 유림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라, 공부를 같이 하자. 그래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 발표에 대한 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단계에 보면은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국무령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우리 연수원에 와서 연수 받으면서 임청각을 가서 보고 듣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를 백범 김구 선생을 전부가 알고 계시는데 여기 와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바로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석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 임시정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이고 부대통령이 김구 선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그러면 누구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많이 떠올리고 하는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서 보니까 바로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보다 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때 들었을 때 우리 같이 들어서 알지만 이승만 박사가 이 독립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결의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아웃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국무령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박은우 선생님이 6개월간 하고 나서 이상용 선생님이 국무령을 하시면서 이 통합거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통합같이 어려운 게 없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봐도 여야 동서 남북 이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도 상해파하고 북간도 만주 쪽 그쪽에서 하시던 분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전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가지고 전부 자경화 공산주의 그쪽으로 싹 빠져 있었는데 그래 국내에서 이 유림으로 생활하면서 공부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이 우파고 신교육을 받으신 분 접하신 분들은 전부 좌파였는데 이 좌파하고 우파 이것도 통합을 하시고 상해 파 그다음에 북간도 파도 전부 통합을 하셔서 임시정부를 꾸려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이 대통령제에서 이 내각 책임제로 되면서 국무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국무총리가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현재로 보면 우리는 대통령이니까
그래, 안동 출신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 이 사실을 제가 여기에서 한 70년을 살았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지방 유림에서 우리 안동에서도 대통령이 을 배출했는 도시다. 이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림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생활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석주 이상용 선생님이 안동지방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정계 과정에 와서 선비란 이렇게 했었는데, 선비가 우리 교육적으로 뭐 그런 게 대해서는, 그 책을 보면 책에 잘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얼른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선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디에 모여 앉아서, 자칭 선비라 하고 모두 선비라 하는데, 선비가 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 그거를 제가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그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활 규범을 만들어서 그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생활하는 거.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건 우리가 어제 교육을 받으면서 공자님이 학위 시습 주면은 부력 연료화 해서 공자님은 평생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 학위 시습부터 돌아가실 때까지가 계속 공부를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계 선생님도 관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퇴임하고 이 지방에 내려와셔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놓지 않고 항상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비의 방이나 여기에서는 선비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살펴가지고 주변에서 어렵고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요 얘기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 주변에 어떤 이 불쌍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선비라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어요? 내려서 그분을 어떻게 하고 가겠어요? 선비라면 당연히 바로 가지 않고 내려가지고 그분을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선비는 반드시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잘 돌려봐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불의를 보면은 불의에 항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 이 조폭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먹을 쓰고 이 폭력적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비는 거예요. 그게 그 무력을 쓰는 사람들의 생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를 보면은 내가 좀 위험하더라도 나서가지고 그 불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실천하는 게 집회에 자주 갑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도 가서 이것도 하고 저 부산역 앞에서 했을 때 거기서 가서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할 때도 갔고 지난 일요일 날은 예천 그 제일 중심가 거기에서 이거 이렇게 걸고 1인 시위 그거 몇 사람들하고 같이 1시간씩 1인 시위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느꼈는 게 아이고 내가 창피하게 그걸 어떻게 목에 걸고 선다 했었는데 그거를 걸고 서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바카스 사주는 사람, 뭐 음료수 갖다 주는 사람 그런 걸 보고 이런 불의의 한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불의의 그 한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험하면은 의병을 일으키든 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게 선비입니다. 그래 우리 임진왜란 때 그 우리나라 의병사를 보면은 대부분 전부 그 의병으로 나선 분들이 전부 선비잖아요. 그런데 선비는 솔직히 앉아서 책 보고 이렇게 해서 힘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선비들은 책을 하면서 손자병법도 읽고 이렇게 해서 전략 전술에 관해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 힘 있는 그 젊은 사람들 모습이나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선비인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가 이 뭐 책상물림 책만 들고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이 지혜도 없는 건 아닙니다. 지혜가 대단해서 어떤 그 팀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지도하는 사람은 바로 선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거를 이 세 가지를 제가 예천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다 동감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학문적으로는 뭐 어쩌저쩌 하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런 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 없는 노력을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건 뭐 저는 40년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30년을 학원 다녔습니다. 선생하면서. 그래서 제가 대전상고에 근무하면서 주로 3학년 담임을 23년간 했었는데 애들한테 너 내보다 학원비 많이 다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없어요. 저는 학원비를 제 월급에서 15만 원 이상은 학원비를 꼭 썼습니다. 그 서예학원 가고 사서 5경반 가고 이렇게 지금도 예천에서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학원비가 10만 5천 원 들어가요. 제가 서예는 제 나름대로 그 달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0년 붓을 들고 썼으니까 개인전도 한번 했고. 그런데 지금 예천에 그 명당 서실이라는 그 서실에 제가 등록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서관에서는 예천 그 고전 연구회 그래가지고 그 대단한 선비들이에요. 어떻게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오라 해가지고 가서 한 10분 정도 돼요. 그것을 하는 게 근사록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게 한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시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16명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부터 해오던 분들은 안 오고 그 공부하는데 거기서 제가 총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청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예천 남산공원에 가면은 감풍루라고 있어요. 여름에 남산공원 산꼭대기 올라가서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서도 야 여기서 한시를 공부하니까 훨씬 운치가 있고 좋다. 그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선생님은 연세 드신 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래 대부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30대 이하에는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 보면 코로나는 독감만도 못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기존적인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그건 뭐 끝나는 거예요. 금방 가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이게 제가 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운동을 하는가 하면은 저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예천에 내려온 것도
암 그러면 무섭죠. 제가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대전에서 활동하던 걸 다 버리고 공기 좋은데 고향에 와서 좀 편안하게 살면서 이걸 고쳐보자. 그래서 이게 약도 별로 없어요. 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전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계속 운동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서 살잖아요. 그래, 저도 그 생각하고 예천에서 강가에 집 준비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걷는 게 한 15,000보 정도 걷습니다. 15,000보 정도 걸으면은, 8km에서 9km 돼요, 이게. 그래, 그렇게 걸으면은 이 허리가 안 아파요.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골반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좀 인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뻑뻑해가지고 아팠어요, 제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암 정도 이거 가지고는 제가 죽을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고향에 와서 예천 유림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천 한교에서 보면은 어디 향사를 지내거나 어디 교육받으러 가거나 이러면은 그 장애들이 한 40명 되잖아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 노인들이. 그래서 제가 정교님하고 그 사무국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디 갈 거 있으면은 내한테 얘기하라. 내가 다 갈 테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균관에 가서 그 50만 원 내고 그 전학 그리는 거 그것도 성균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도 다 돌아보면 구경하고 또 한시 공부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서원은 그 전부 1년에 한 번씩 한시 백일장을 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전부 집에서 작품 써보내가지고 평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머니를 잘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 딸네 집에 가거나 아들네 집에 가면은 손자, 손녀 불러가지고 너 할배한테 상 받을 만큼 뭐 한 거 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나 뭐 잘했다, 뭐 상 받았다 얘기고 그러면 수고했다고 5만 원씩 줘요. 그러면 이게 내가 5만 원을씩 주면은 내가 올 때 딸내미가 그래 애들 둘이 10만 원 주고 나면은 최소한 20만 원 봉투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은 바로 애들 불러가지고 5만 원씩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잘한 게 뭐냐 내한테 자랑을 해봐라. 그래 잘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하고 5만 원을 주면은 제가 올 때 최소한 그 배로 수입이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얘기해 보니까 어른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가서 그 딸내미한테 용돈 받으려고 5만 원 주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10만 원 주고 나서 20만 원 받아오면은 내가 생활하기도 좋고, 또 애들도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고, 아이고. 저 며느리 길들이는 거, 저 며느리를 부처님처럼 모시라는 건데, 이건 제가 이 주례를 설 때마다 꼭 그 양쪽 부모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느리로 모시지 말고, 며느리를 부처님처럼 모시면은 며느리가 부처님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니까, 못난 나무가 산 지키고, 못난 자손이 고향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나무는 미리 다 잘려나가요. 그래, 못난 나무가 그 산을 지키고, 그래. 제가 이 예천 고향에 와서 살면서, 나는 못난 나무다. 못난 자식이다. 이 생각하면서 고향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잘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세팅된 상태로 말씀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좀 저처럼 지금 마이크를 왼손에 좀 들고 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좀 더 역동적으로 하시고 내 소리의 성량을 원활히 하시려면 이렇게 좀 들고 하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합니다. 세팅되어 있다 보면 내가 여기에 맞춰야 돼요. 마이크에 너무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생겨.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생기기 때문에 내한테 유리하게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원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못난 소남과 고향을 지킨다. 감동이었습니다. 네. 생활에서의 선비정신 실천하기,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두 개를 내놨는데 주요 내용이 선비정신의 정의, 뭐가 선비정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큰 얘기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비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앞서 발표하신 선생님 말씀을 좀 빌리면 지행합일, 배운 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선비다. 그런 면에서 윤석명 선생님이 이모저모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정계에 보면 선비정신의 정의에 선비는 공부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게 호학이죠. 그 다음에 규범에 맞는 생활을 한다. 이건 준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딸을 준자, 예도래자 해가 예의를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주변의 불편함을 살피고 두루두루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인애정신이겠죠. 그 다음에 불의에 한가하고 나리아가 어려울 때 창의한다. 의애정신이겠죠. 인과 의를 실천하고 배움을 좋아하고 예의를 따르고, 아마 이게 대략 선비정신이라고 본다면 선생님 소개하신 그런 사례들이 선비정신을 실천하는 거로 보아도 막 크게 무리는 없을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천이 고향이고 사시지만 거기에 대해 잘 모른다 하셨는데, 기왕에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향교도 장의도 맡으시고 하면 인문지리 면에서 예천을 공부하시면 자기 정체 확인이 됩니다. 몇 개만 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예천이라고 하는 곳이 태계 어머니 춘천 박씨의 그 친정집입니다. 그래서 태계 제자들이 안동, 예안 빼고는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이 조사해보면 예천입니다. 이 태계학이 강하게 전수된 이 양반의 고을이죠. 그러면서도 이 태계학이 크게 영양, 영해, 청송, 봉화, 영주 쪽으로 이 경북 북부 지역을 묶는 한 축의 그 리듬이 있다면 이게 학봉 김성일 선생 쪽에 영향이 강하게 묻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하해 풍산 쪽으로 해가 예천 상주 쪽에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해 유성용 선생의 학풍이 강하게 묻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기회에 오시면 이 고장인 예천을 소개하기에 좋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그 예천의 그 마칠이라는 그 고을도 대단히 특색이 있습니다. 한번 인문지리로 보시면 인물들을 마칠의 인물만 가문만 소개하셔도 예천 얘기 하루 종일 하셔도 아마 부족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오천서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죠. 예천 지역 유림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갖고 자제들을 교육시키던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어떤 그런 교육의 장입니다. 저도 이제 오천서당이 경북 지역문화재가 등재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추천서를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오천서당의 전통을 보면 예천 지역민들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 이제 단합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예천민들이 이 단합하고 결합하는 그런 어떤 지역의 향토회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고장인데 오천서당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쪽에 서예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예천에 거주하시니까 예천 지역으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좀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